하나 씨가 예쁜 옷들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다양한 옷들이 가득한데요. 우와. 우와, 예쁘다. 하나 씨, 여긴 어디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옷 좀 사려고 우리나라 전통 옷가게에 왔어요. 아, 우리의 전통 옷이었군요. 그럼 이 옷들의 소재가 삼배나 모시, 마 이런 종류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색감과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하나 씨,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빨리 입어봐요. 네, 그래야겠어요. 얼른 입어볼게요. 기대하세요. 본래 옷부터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까지 종류가 참 많은데요. 하나 씨는 어떤 옷을 선택했을까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삼배와 모시의 혼합으로 기능은 더해지고 순수한 색감이 편안한 느낌을 더해주는데요. 하나 씨, 정말 곱네요. 다음은 가볍고 편안한 바지 생활복. 하얀 모시 위의 그림이 마치 한 폭의 수목화를 보는 듯한 은은한 멋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와, 예쁘다. 저 어때요? 옷이 정말 시원하고 가볍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 씨, 옷들을 쭉 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옷들의 원료는 무엇이죠?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옷감인 삼배와 모시는 대체 무엇으로 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럼 삼배와 모시의 원료를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출발! 우리의 전통 옷감에 깃든 과학, 삼배와 길쌈을 아시나요?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특히 늘 입는 의복이나 여름 친구에 대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볍고 통풍 잘 되고 땀 흡수와 배출이 뛰어난 삼배와 모시는 예로부터 조상들이 즐겨 사용해온 옷감이죠. 하지만 이 전통 직물이 최근엔 우리에게서 점차 잊혀가고 있어 생활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 씨가 오늘은 삼배를 찾아 먼 길을 나섰습니다. 저 멀리 큰 키에 진한 초록색을 띠는 풀밭이 보이시죠? 하나 씨보다 큰 키와 쭉쭉 뻗은 잎을 가진 이 식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배의 원료이자 우리가 대마라고도 부르는 초본성 식물 삼이라고 합니다. 키가 2m를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삼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섬유식물로 널리 재배되고 있고요. 바로 이 삼 껍질의 인피 섬유를 이용해 만든 천을 삼배 또는 대마포라고 부른답니다. 와, 이게 바로 삼배의 원료래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나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삼줄기는 대나무처럼 곧게 뻗으며 속이 비어 있는데요. 단 둥근 대나무와는 달리 표면에 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줄기도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잎에서는 향기도 나요. 이처럼 삼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삼국사기에 삼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고려말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오기 전까지 우리 의복의 주 원료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광복 이후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현재는 농림 통계 자료에 삼 재배지가 기록도 되지 못할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얼마 남지 않는 삶과 일평생을 함께 해온 어르신을 만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저는 오늘 삼을 처음 봤어요. 삼배의 원료가 삼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삼은요, 3월에 심어서 1년에 한 번 재배하는데 7월이면 벌써 이렇게 커서 비게 돼요. 지금 잎을 수확하고 계신 건가 봐요. 잎은 수확하는 게 아니고 이 줄기를 수확하려면은 잎을 먼저 따야 돼요.
1년에 딱 한 번 수확을 하고 다음엔 다시 씨앗을 뿌려 키우는 삶. 줄기는 옷감이나 돗자리, 그물, 종이 원료 등의 재료로, 꽃은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씨앗에서 기름을 짜거나 찌꺼기는 사료와 비료로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삶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이라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때문에 담배를 만들어 흡연을 하면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해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삼배와 비슷한 모씨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식물이 그 원료가 되는 모씨풀인데요. 1년생 식물인 삼과는 달리 다년생 초본성 식물이고요. 삼보다는 키가 작고 잎의 모양이 깻잎과 닮았습니다. 자, 삼과 모씨풀의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삼을 수확하는 날. 삼이나 모씨와 같은 삼효 작물은 섬유가 굳어지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그 전에 수확해야 하는데요.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낫으로 한 번에 싹 베어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 씨도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일손을 거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삼배기에 도전한 하나 씨. 어르신이 알려주신 대로 한 번에 쓱! 오, 생각보다 잘하는걸요? 역시 몸 쓰는 일은 뒤처지지 않네요. 줄기 밑동을 한 번에 쓱! 다시 한 번 쓱! 하나씨, 아니 하나댁, 드디어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영농 후계자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한쪽에서 열심히 삼을 베어내면 바로 옆에선 잎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 이제 삼을 모두 수확했습니다. 삼의 취급 규제에 따라 떼어낸 삼잎은 그 자리에 두고 줄기만 챙겨가야 하는데요. 잎이 마르면 모두 불에 태운다고 하네요. 수확과 함께 손질까지 끝난 삼줄기. 이 뻣뻣한 줄기에서 섬유를 뽑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삼줄기를 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삼찌기 또는 삼굿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야 삼껍질이 물러져서 쉽게 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곡차곡 쌓은 삼줄기를 약 4시간 동안 수증기로 쪄내는 과정. 증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하게 덮어준 후 이제 삼이 잘 쪄지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면 됩니다. 드디어 삼찌기가 끝났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로 푹 쪄낸 삼. 처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이 흐물흐물해졌는데요. 이제부턴 전문가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줄기 하나하나의 껍질을 일일이 손으로 벗겨야 하는 고된 작업. 하나 씨도 어르신들의 틈에 껴서 방법과 요령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삼대가 말라버리면 벗기기가 힘들 뿐더러 좋은 실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는 하나 씨. 줄기의 껍질을 쭉쭉 곧잘 벗겨내는군요. 이렇게 벗겨낸 삼껍질, 즉 인피섬유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줍니다. 바싹 잘 말라야 좋은 색깔과 질 좋은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름철엔 비가 많이 내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비를 맞으면 섬유가 물러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얼마 동안 말려야 돼요? 날씨가 좋으면은 하루만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며 점차 붉은 빛을 띠게 되는 삼껍질. 하나 씨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예쁜 빛깔로 물들였으면 좋겠네요. 삼에 대해서도 배웠고 수확도 해봤는데요. 이런 식물의 줄기가 실이 된다니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직조 공정을 길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길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잘 말린 삼의 인피섬유가 이제 삼배로 거듭날 준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삼째기. 지금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이거는 건조한 다음에
쪼개는 과정인데 물에 9번을 담갔다가 이렇게 쪼개는 과정이에요, 이게. 쪼갠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삼이 이렇게 널찍한 삼을 수없이 나눠서 쪼개야 삼아서 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쪼개는. 삼을 한 줄기씩 잡고 일정한 굵기로 나누는 삼쪼개기 작업. 이렇게 넣어서 손톱을 넣어서요? 그렇지. 아, 이렇게 나눠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쪼개줘요. 그렇지. 우와. 이렇게 쪼개는 거. 그렇지. 삼껍질을 휘감아준 다음 엄지 손톱 끝으로 찢으면서 여러 구멍을 만듭니다. 그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한꺼번에 훑어내리면 한 올 한 올의 실로 나눠지는 것이죠. 짜장면 면을 뽑듯 껍질을 분리해 나가는 작업. 숙련된 손길로 빠르고 정교하게 삼을 째주는데요. 뻣뻣한 껍질을 수없이 훑다 보면 당연히 손끝은 말할 수 없이 아리고 손톱은 자랄 틈이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손에서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하지만 실을 만드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가 맺히도록 하는 삼기의 과정이 남았는데요. 한 올에 처음부터 끝까지 침을 발라 허벅지나 무릎에 대고 4-5번씩 문질러 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삼배 가닥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어르신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는 하나 씨.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올이 서로 엉켜 튼튼한 삼배가 되는데요. 드디어 하나 씨의 첫 번째 실이 완성되는 순간. 한 가닥의 소중한 실이 탄생하는 감동의 순간도 잠시. 하나 씨의 다리가 금세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만 했는데도 여기 무릎이 되게 아파요. 조금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많이 하면은 여가 막 다 피나고 해지고 그래. 딱지죠 무릎하기. 피나게 막 해지니까 그게 아니, 피가 딱지지지. 짤짤하네. 얼마나 아프다고 아주 굉장히 아파. 쩔쩔매야 돼 아파서. 거친 섬유를 살갗에 자꾸 비비니 피가 나고 침을 묻히면서 꼬아줘야 하니 앞니가 닳고 입술이 갈라진다는 어르신들. 삼배가 그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뛰어난 삼유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과정이 까다로워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삶아진 삼은 물레에 돌려 실이 여러 겹 꼬이게 해서 실타래를 만들고요. 다음은 배틀의 세로 방향에 놓일 날씨를 만들고 풀을 먹이기 위한 배매기 과정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가락을 일일이 골라 구멍 하나하나에 꿰매야 하는데요. 한 구멍이라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삼배 짜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수백 가지 일을 해야 낳는 것이 삼배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저에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틀을 이용해 옷감을 만드는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삼이 옷감으로 변하는 신기한 순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덜커덩 덜커덩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 어르신.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실이 번갈아 끼워지는 게 참 신기한데요. 앞서 올 하나하나를 구멍에 꿰어 만들었던 세로 방향의 날씨를 기억하시나요? 그 날씨를 배틀에 올리고 그 사이에 실실이 담긴 북을 좌우로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조여줍니다. 이처럼 날실과 시실이 수없이 엇갈린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삼배. 삼을 수확하는 것부터 배틀 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 과정이 하나 씨의 손길을 거쳤는데요. 삼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하나 씨가 어느새 길쌈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 씨의 다소곳하게 배 짜는 모습이 마치 견우를 기다리는 직녀 같네요. 이 옷 한 벌이 완성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100% 천연 소재인 삼배는 인공 섬유 제품보다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 좋고요. 여름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삼배 이불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겠죠?
모시옷과 삼배옷은 더운 여름에 최고의 섭리입니다.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우면 그냥 벗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뜨거운 마당에 서 보세요. 더웠을 때 벗는 게 시원한 건지 차양을 친 게 시원한 건지. 모시와 삼배는 피부에다 차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바람길을 만들어줍니다. 섬유 자체가 뻣뻣한 것이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싫다, 부드럽잖아,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최근엔 이 아름답고 실용적인 의복이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배나 모시는 어르신들이 입는 옷 또는 수위의 재료로 정도로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캐주얼복이나 교복으로도 발전하고 있고요. 스카프나 손수건, 목욕용품 등의 다양한 소품으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우리의 전통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옷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만큼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는 옷도 없더라고요. 기능도 우수하고 특히 여름철 안성맞춤인 우리의 전통 의복 많이 사랑해주세요.